어제 진짜 오랜만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동안 비슷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코스피의 탄력이 훨씬 더 좋았는데 진짜 어제를 기점으로 코스피에서 코스닥의 손바뀜이 본격화되는 걸까요? 빅테크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죠. 마이클 버리나 또 워렌 버핏 같은 미국의 투자 거물급들이 현금을 보유하거나 풋옵션에 베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던 찰나에 또 단기적으로 급등한 SK 하이닉스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일부 투자자들로 하여금 차익을 실현하게 하는 빌미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타국에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한 점도 불안을 더욱더 확대하게 한 요인이 됐죠. 다만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IT 섹터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수출입 동향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등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여전히 낙관론은 견조한 거죠. 더불어서 지수 전반이 급락한 게 아니라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와 조선 방산 원전에서 소부장 또 바이오 같은 소외 업종으로 수급이 이동했다라는 점에서 투심이 크게 훼손됐다라고 보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따라서 이번 하락은 단기 숨고르기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전환 속에서 우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대형주 안에서 하락을 기회로 삼아볼 만한 기업과 중소형 단에서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 있는지 좀 추려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모닝콜이 울리네요. 썰 좀 풀러 가보시죠. 네, 벌써 주 중반입니다. 수요일 아침 SB인베스트 이조 본부장과 함께 썰 좀 풀어가 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셔? 좀 많이 좋아졌는데 네, 아직 조금 다 안 났습니다. 아직 좀 남았습니까? 네.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요즘에 갑자기 가을에서 겨울처럼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심상치 않고 증시 분위기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뉴욕 증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급락을 했어요. 10만 달러가 붕괴됐고 무려 6%가 하락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네. 일단 국내만 봤을 때 단기 조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글로벌리 이런 현상을 보이니까 조정에 시동을 걸고 있는 걸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네. 어제 좀 급락 나오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 꺾였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지금 워낙 그동안 상승세 폭이 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더리움 해킹 소식도 나오면서 어제 아마 이더리움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이더리움 해킹이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저도 그거에 네. 대해서도 이거 괜찮은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어제 네. 좀 그 여파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악재가 있었군요. 이더리움이 좀 급락 나오면서 이제 네. 가상화폐 시장이 동반 하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니까 그죠. 이제 거기서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가상화폐에 빠지면서 이제 미국 기술주도 같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는 AI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쵸. 가상화폐 하락과 이제 증시 하락이 같이 커플링되는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 급락이 계속될 것이냐 아니냐 이거를 지금 섣부르게 판단하기 이릅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 자체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하루라서 좀 이르다라는 네. 건데요. 그럼 뭐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연이어서 빠지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조정 받고 나서 네.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지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게 결정이 돼야지 저희가 그렇죠. 이걸 하락을 기회로 삼는지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어제 지금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그렇고 예, 5% 어제 씩 크게 조정 나왔다고 이거 오늘 그러면 기회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태껏 보여준 증시의 흐름은 이렇게 급락 나오면 그 다음날 반등이 항상 맞아요. 나왔거든요. 나왔죠. 이것만 생각하고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지금 섣부르다. 분위기가 너무 좀 네. 싸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시면서 예.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더리움의 개별 악재 탓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에서 AMD는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뭐 데이터 네. 센터 매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뭐 EPS나 매출단에서도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근데 지금 시간에서 3%나 밀리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같이 묻어가는 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슈마컴이 급락 나왔거든요. 거의 그 여파. 10% 가까이 급락 나왔는데 네네. 아마 어제 기술주들 빠진 거에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부 내역 보면은 데이터 센터는 22% 증가 전년 동기 대비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랑 게임은 한 73% 증가 그다음에 인베디드 쪽이 조금 감소를 했다. 이 부분이 좀 뭐 트리거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전망치랑 이런 것들 다 좋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 그거 같습니다. 기대만큼 못했다. 너무 눈높이가 높아졌다. 눈높이가 워낙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AMD도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네. 오픈 AI와의 협업 뭐 이런 것들 다 여러 가지로 뭐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올랐는데 사실 세부 내역을 보니까 전년 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는데 데이터 센터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 그리고 지금 중국 매출에 대한 거는 포함이 안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마도 기대했던 것만큼, 그러니까 뭐 컨센을 상회하긴 했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만큼의 막 드라마틱한 게 나오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높이가. 그럼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영향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어. 일단 어제 수급만 봤을 때 2조 원이 넘게 네. 외국인 순매도 포지션을 취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해주셨던 말씀 복귀해 보면 그래도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좀 받쳐주고 있는데 끌어가고 네. 있는데 SK하이닉스는 계속 팔고 있어서 수급 네. 차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도 개인이랑 기관이 SK하이닉스 끌어올리면서 갔는데 지금은 분위기 조금 다를까요? 이게 약간 그때랑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언제냐면 반대예요? 예. 9월 말에서 10월 초 들어갈 때 외국인이 정말 강하게 사면서 추가 상승 랠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어제 현선물 포함해서 외국인 거의 4조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기서 진짜로 이제 좀 차익 실현하고서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건지를 역시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10월 달 내내 팔았어요. 네. 근데 지금 기관이랑 특히 개인이 개인이. 받쳐주면서 지금 올라온 케이스라서 네. 이거는 이제 오늘도 사실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나마 삼성전자는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았는데 이제 어제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약간 불안불안한 상황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오늘 급반등이 나오기에는 어제 또 미국장인 분위기가 너무 별로 안 좋았기 좋아서. 때문에 아마 여파를 역시나 오늘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같으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빠질 때마다 안 담으시겠어요? 우리가 사실 장기적인 네. 펀더멘털의 훼손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긴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 거의 뭐 하이닉스는 25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올라. 미래 밸류를 다 다 앞당겨서. 가져와가지고 지금 주가에 반영시킨 건지 이거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네. 증권사 리포트나 보면은 뭐 하이닉스 뭐 85만 원 특히나 원래 부정적인 의견 내던 노무라 증권도 좋게 얘기했고 막 TSMC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외국인들은 왜 팔까요? 저는 이게 좀 약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생각은 제가 봤을 땐 네.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일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물량 좀 덜어내고 보자. 네. 한숨 돌리자. 그 생각인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AI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AI 산업의 기대감 속에서 하이닉스랑 같이 예, 갔으니까. 삼성전자 같이 왔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뭐 그냥 어제 하루로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아서 일단은 역시나 아까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좀 네. 지켜보고 조금 주춤하다. 대응해도 안 네. 늦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반도체 대장 말고 소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소부장은 앞으로의 밸류가 아직 반영이 좀 덜 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들은 뭐 신고가긴 한데 사실은 캐페스 투자가 본격화되면 이 기업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아직 있는데 여기서는 볼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뭐 사실 지금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근데 오른 것만 뭐 유진테크 네, 있죠. 뭐 그렇죠. 그런 기업들만 원익아이패스 이런 네. 기업들만 오르고 오른 여기는 거만 좀 올랐죠? 격차가 심해요. 맞아요. 그래서 안 오른 지금 것들. 그동안 올랐던 거 말고요. 예. 좀 덜 올랐던 거 있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리롱공업 같은 소켓 종목, 예. 다시 갑니까? 네, 후공정 소켓 관련 주들은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번 랠리에 사실 예. 오르긴 올랐죠. 네네. 근데 막 포함될 정도로 그쵸.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후공정 소켓이냐면 이게 어쨌든 AI 시장이 커지면서 이 디바이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네. 때문에 저게 제품군들이 추가되면은 저 수율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에서 조금 답을 찾고 싶다 그러면 그동안 랠리가 나왔던 종목군들보다 네. 그동안 못 올랐던 네. 그런 쪽에서 기회를 찾으면 좋겠고 근데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지금 소부장도 사실 힘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올라온 게 유리기판 모멘텀도 같이 받아서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부분으로 좀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게 말고 이제 다른 쪽에 보신다면 저는 오히려 후공정 테스트 소켓 쪽 아직 덜 오른 그런 쪽에서 답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문제가 AI 버블에 포커싱이 돼 있다면 반도체 대장이든 소부장이든 잠깐 쉬어갈 수밖에 없는데 버블의 문제가 아니라 단기 과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의 손바뀜으로 해석해서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딱 그 10월 말부터 네. 10월 30일부터 그 알테오젠이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2차 전지에서 바이오로 잠깐 살짝 갔을 때 그때가 시그널이었다. 그때 지금 약간 시그널 줬다가 예. 어제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 가더라고요.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어제 코스닥을 외국인이 한 샀어요. 2천억 넘게 샀는데 네. 그중 절반을 알테오젠 샀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알테오젠 외국인 매수세가 천억 넘게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 전이라도 급등해서 어제는 또 이렇게까지 안 오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러면 코스닥을 끌었던 주체는 바이오라는 게 딱 어제 수급만 딱 보면 분명하죠. 증명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알테오젠이 어제 코스닥의 대장. 절반을 맞아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오늘 또 지금 조선주도 어제 빠졌죠. 그쵸.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 감사합니다. 대형주 위주로 차익 매물 나오면 네. 바이오로 수급이 오늘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제 특히나 네. 메세라 또 20%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D&D 파마텍도 신고가 찍었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 메세라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지금 비만 치유제부터 바이오에. 시작해서 바이오테크 위주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 쪽으로 오늘 하루 더 매기가 강하게 들어오는지 그 수급이 유지되는지를 지켜보자 하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런 시그널을 파악할 때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메세라도 좋은 힌트가 될 것 같지만 그 밖에 지금 학회가 상당히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 유럽이나 ADC 비만에 플러스 면역 항암 간학회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SK 바이오팜은 항상 실적 잘 나오는 기업으로 유명하고 지난 분기 때도 찝어주셨는데 네. 실적도 나오고요. 바이오는 또 보려고 하니까 볼만한 이슈가 너무 많네요. 네, 맞아요. 어떤 기업 볼까요? 지금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D&D 파마텍은 D&D 예, 신고가인데도 신고가인데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보면은 처음에 그래요.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돈 더 준다라고 하면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비딩이 된 거예요. 네, 경쟁이 붙은 거예요. 와. 마치 우리 과거에 그 고려아연 때처럼. 아,
경영권 분쟁 비슷하게 약간 그게 뉴욕 증시에서도 통할까요? 네, 메세라를 갖기 위해서 지금 두 빅파마들이 싸운다. 이야. 이게 지금 네. 어제 메세라의 주가를 움직였던 배경이 됐고요. 사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D&D 파마텍은 메세라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D&D 파마텍 입장에서는 사실 누가 돼도 상관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지금 메시 관련돼서 성과 나올 예정인데 여기서 지금 화이자랑 붙었다. 노보 노디스크랑. 이거는 사실 투심을 자극할 만하죠. 충분하네요. 네, 그래서 D&D D&D. 파마텍은 이제 완벽하게 대장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와. 물론 알테오젠이 대장이지만 네, 저쪽에서는 지금 기만 안에서. D&D 파마텍이 대장이기 때문에 요거 종목을 중심으로 좀 보시되 네. 추격 매수도 보다는 사실 가능은 한데 진짜요? 야수의 심장. 가능한데 좀 네. 보다 좀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조정 나올 때 사시는 게 네. 좋지 그쵸.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업사이드를 갖기 위해서는 그게 좋겠죠. 네. 그리고 프로티나라는 기업이 500억 규모 국채과제에 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AI를 접목시킨 바이오라서 AI에 대한 네. 투심이 조금 사그라들면 이 부분도 어쩌면 좀 세론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AI 랠리에 포함이 그동안 안 됐던 섹터가 딱 대표적으로 하나 꼽자면 바이오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게 약간 지금 프로티나가 AI 모델을 활용해서 항체 개발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의료 AI 말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루닛 뷰노 이쪽 말고요. 네. 이제 만약에 약물 구조 설계라던가 이런 다른 AI를 활용해서 신약으로 가는 이런 기업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네. SK바이오팜이 그래요? 지금 이쪽 사업을 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세노바메이트 뇌전증 신약과 관련해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약물 구조 설계를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네. 이게 지금 SK 바이오팜의 미래 먹거리로 지금 낙점하고 있는 상황. 네. 그다음에 동아 ST 같은 경우도 AI를 활용해서 이 오가노이드 관련된 신약 개발. 그러니까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네. 그런 AI 기술에 의존해가지고 뭐를 진단하고 이런 기업들은 네. 사실 지금 만약에 AI 주들이 좀 빠지면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아예 그냥 그걸 활용해서 신약으로 간다 이쪽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SK 바이오팜 실적도 예정돼 있으니까 한번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결국에 오늘도 중소형 주가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같으면 포트폴리오에 네. 기존의 주도주 같은 조방원, 반도체 이런 쪽을 하락할 때 조금씩 모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중소형 주뭐 로봇, 2차 전지, 엔터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섹터에 가서 자리를 잡고 계시겠어요? 저는 올해 AI 랠리에 포함 안 됐던 섹터를 보겠습니다. 바이오, 대표적으로 바이오, 엔터, 엔터, 화장품, 피부 미용. 화장품 이제 중소형주 실적 나올 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화장품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은 AI 랠리에 탑승 못했던 섹터가 딱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 네. 그러면 AI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네. 수급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AI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워낙 대형주 장세다 보니까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바가 또 마침 실적을 발표하던데 네. 지난 달바와 이번 달바 같을까요? 다를까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는데 밸류 부담을 완전히 덜어냈냐 이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화장품 안에서는 혹시 어떤 차라리 볼 거면은 제가 대형주 말씀드렸잖아요. 네. APR이 맞을 것 같아요. 다시 또 APR입니까? 네, 지금 만약에 실적을 기대하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네. 차라리 APR이 맞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대형주라는 게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의 대장을 보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꼭 이게 대형주라는 게 뭐 그냥 코스피에 있는 시가총액 뭐 20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쪽보다도 말고, 보통 지금 시가총액 1조 이상 10조 부근이면 대형주에 속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APR은 뭐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화장품 섹터 최초로 대장이죠. 시총 10조가 넘어간 기업이기 때문에 아모레 다 뛰어넘었잖아요. 이왕 볼 거면은 그냥 진짜 AI에 예. 포함 안 됐던 게 엔터 화장품 이쪽이다 네. 보니까 피부 미용 이런 쪽까지 한번 두루두루 확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여러 가지 섹터를 다뤄봤는데요. 시장이 조금 조마조마하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또 테마성의 움직임이 강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마침 북미 회담이 내년에 열릴 가능성이 큰 걸로 보인다라는 국정원의 발표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조정 장세는 아니지만 조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분위기라면 이런 쪽으로 또 테마성 움직임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맥점 어디 두시겠어요? 네, 뭐 사실 남북경협주는 이번 에이펙 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기대감 줬다가 갑자기 말 바꿔가지고 예. 급락이 나와서 기억이 안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바이오나. 바이오라던가 로봇이라던가 2차 전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AI에 포함되지 않았던 섹터가 오늘 키워드입니다. 로봇은 또 AI 같이 엮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로봇이 엮이는데도 이게 어제 또 시장 빠졌는데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군들만 강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저기 원익홀딩스라던가 이런 로보티즈 계속 달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보시되 제가 봤을 때는 로봇주들도 오늘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시선을 네. 바이오나 엔터 화장품 이런 쪽으로 아예 돌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투자 전략은 결국 바이오랑 엔터 네. 그리고 뭐 화장품 같은 이런 중소형 단에서 대작을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이주원 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